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답답한 지문도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 풀어드리는 여러분의 강사 하나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씹고 뜯고 맛볼 지문 내용 진짜 흥미롭거든요. 바로 법이 돈을 무기로 어떻게 기업들의 나쁜 짓을 혼내고 또 막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나 기업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불법의 선을 넘기 참 쉽잖아요. 이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브레이크가 바로 돈으로 제재하는 거라는 데서 오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자, 다들 집중 딱 하시고요. 오늘 저 하나쌤이랑 이 지문 완벽하게 한번 부숴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지문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밟아갈 4가지 스텝입니다. 제재 수단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할 해결책, 마지막으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까지 이 논리적인 흐름만 쫙 타시면 지문 뼈대는 그냥 잡히는 겁니다. 바로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 바로 금전적 제재 수단의 3가지 종류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이 3가지의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지문의 핵심 기초입니다. 지문에 아주 찰떡 같은 예시가 하나 나오죠? 여러 기업들이 뒤에서 몰래 짬짬이, 그러니까 담합을 해서 물건값을 확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 기업들은 무려 3번의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열받은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배상 소송. 이건 순수하게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죠. 둘째, 법원이 때리는 형사적 수단인 벌금. 이건 나쁜 짓을 한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한 거고요. 마지막 셋째,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입니다. 이건 법을 위반한 그 잘못된 상태를 시정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 3가지 제재 폭탄을 동시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깐,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잘못은 1번 했는데 돈은 3번이나 내라고? 이거 너무 억울한 2중, 3중 처벌 아닌가?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민사적 손해배상, 형사적 벌금, 행정적 과징금은 각각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요.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니까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걸 부당한 중복제재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핵심 논리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론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2번째 파트, 현행 제도의 한계로 넘어갑니다.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가 않아요. 지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기업이 형사벌금을 맞는 사례가 생각보다 되게 드물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기관이 매기는 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에 엄청나게 기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불법 행위가 워낙 교묘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즉, 적발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어차피 잘 안 걸릴 거 아는데 과징금 액수만 무작정 높인다고 기업들이 겁을 먹고 불법을 멈출까요? 아니죠. 제도의 억제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한계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진짜 뼈아픈 현실이 하나 더 있어요. 기업들이 낸 그 어마어마한 벌금이랑 과징금. 그거 대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지문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돈은 전부 국가 금고로 직행합니다. 정작 부당한 가격 인상 때문에 생돈 날리고 직접 피해를 본 소비자들한테는 10원 한 장 직접적인 금전적 도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극적인 현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입법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답답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어떻게 고칠까? 3번째 파트, 바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이 개념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원래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은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거든요. 피해자가 잃어버린 딱 그 손해액만큼만 배상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이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확 징벌하겠다는 성격을 가미해서 피해자가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아주 막대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제도인데 그 알맹이에는 형사적 수단인 벌금과 비슷한 무서운 징벌적 성격이 섞여 있는 아주 강력하고 이례적인 제도인 거죠. 자, 이렇게 파격적인 제도가 도입됐으니 조용할 리가 없겠죠? 마지막 4번째 파트, 이것은 과연 중복 제재인가? 양측의 팽팽한 논리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반대론자들의 논리부터 볼까요? 이 사람들은 징벌적 상격이 들어간 이 막대한 배상금을 일종의 사적인 벌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가가 따르는 형사벌금도 내고 이 사적인 벌금도 또 내라고 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잘못으로 징벌을 2번이나 당하는 부당한 중복제재가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반면에 찬송론자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그 돈을 피해자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길고 외로운 소송을 진행하며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이라고 봅니다. 즉, 여전히 피해자 구제가 목적인 민사적 제재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형사벌금이랑 같이 부과되더라도 절대 중복제재가 아니라는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자,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 횡포를 부리는 기업에 맞서 싸운 피해자에게 주는 정당한 대가일까요? 아니면 가해자를 2번 올리는 지나친 중복 처벌일까요? 어느 쪽 논리에 더 끌리시든 오늘 저 하나쌤과 함께 정리한 이 지문의 명확한 뼈대, 제재의 종류부터 현실적인 한계점, 해결책, 그리고 이 팽팽한 찬반 논리까지 이 논리적 흐름만 머릿속에 꽉 잡아두시면 다가오는 시험에서 이 지문은 완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때요? 쑥쑥 들어오셨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명쾌한 지문 길잡이 하나쌤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해설에서 더 재밌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만나요.